많은 사람이 사주를 보지만 어떤 원리로 가능한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사주를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거꾸로 사람들에게 그럼 과학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의 저자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후 사주명리를 공부했으며 수천 년간 우리의 집단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한 것이 사주가 아닐까라고 주장한다. 오늘은 사주명리의 원리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사주를 100%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를 보는 이유는 사주가 나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는지 궁금해서이다. 명리학은 동양의 우주론을 바탕으로 천문역법과 인간의 운명을 결합시켜 일상의 기륭화보까지 예측하는 체계이다. 천지인 하빌 사상에 따르면 하늘과 땅과 인간은 하나다. 어느 특정 시점의 하늘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하자면 나는 우주적 기의 교차점인 것이다. 이 교차점의 좌표는 생년, 월, 일, 시,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인 지점인데 이것을 사주라고 부른다. 나를 이루는 네 개의 기둥인 것이다. 각 기둥은 하늘의 10가지 기운과 땅의 12가지 기운이 조합된 60가지 경우 중 하나를 갖고 있다. 이것이 60갑자인데 연월일시에 각각 60갑자가 있어 이것을 모두 곱하면 1296만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사주가 지수의 총합이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가 나올 확률은 1296만 분의 1이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실제 같은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약 4명 정도라고 추측할 수 있다. 하늘을 관측하여 수리적으로 표시한 것이 달력이라면 사주를 보는 만세력은 하늘과 땅, 인간의 변화를 표시하려고 했던 천지인의 달력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변화와 인간의 변화가 일치한다는 사상이다. 동양에서 나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결코 자연과 분리되지 않는다. 동양에서는 별의 기운이 땅과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역으로 인간의 기운이 별에게도 영향을 주고 땅도 하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이런 우주의 작용과 변화에 대한 철학적인 세계관이 바로 오행사상이다. 세상은 나무로 시작하여 불, 흙, 쇠, 물로 끝나고 다시 물이 나무로 연결되어 순환된다는 것이다. 이 오행이 내 몸을 생성했으며 순환의 시작과 끝에는 물이 있다. 우주 탄생의 비밀에 접근했던 미국의 천문학자 할로 셰플리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신이 하나의 단어로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단어는 분명 수소였을 것이다. 사주는 생년월일시로 정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운명을 본다. 주로 개인의 성격이나 특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집을 살까 말까,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성질의 예측과 결정은 아무리 사주를 공부해도 답을 내기 힘들다. 이럴 때 치는 것이 점이다. 고대 동아시아인들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 구성의 원리를 음과 양으로 양분했다. 두 기운이 대립하거나 조화를 이루며 하나로 구성되려는 힘에 의해 우주의 삼라만상이 형성되고 소멸된다고 생각했다. 주역은 64종의 기호를 통해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다양성을 환원적으로 설명했다.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우주의 크기가 아니라 측정 가능한 대상만을 우주의 크기의 대상으로 삼는 천문과학의 입장과 유사할 수 있다. 사실상 주역의 실용적 기능은 점이다. 주역은 점친 내용의 기록들이다. 주역점을 칠 때 보통 동전을 던지는데 동전의 앞을 양이라 하고 뒤를 음이라 한다. 동전의 앞뒤면은 우연히 나온 것이고 주역궤도 우연히 나온 것이다. 모든 궤는 다른 궤로 변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이 다른 상황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즉, 모든 세상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25만 8048가지나 되는 궤가 있을 만큼 다양하다. 주역의 체계는 기륭화복을 나쁘고 좋은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오직 상호보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 물리학자 닐스 보어는 서로가 서로를
극과 생하면서 보완하는 주역의 사상을 현대물리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와 같다고 보았다.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한 것이 인생이다. 흉했기 때문에 길한 것이 더 가치가 있듯 운명은 상보관계이다. 즉,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점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주역은 융이 말한 집단무의식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무작위로 쾌를 뽑는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는 순수한 우연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걸 잃는 것은 나의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그걸 점이라는 수단에 의해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무의식이라는 것도 결국 내 자신이 프로그래밍한 것이기 때문에 나와 완전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 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때 미래는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주역은 미래를 경계하는 책이며 점을 치지 않아도 미래를 보는 시야를 넓게 해주는 책이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연예인들은 사주에 무척 긍정적이다. 그들의 삶은 역동적이고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사주에 부정적이다. 어차피 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점은 이성의 끝에서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분석했는데도 답이 없을 때 보는 것이다. 운은 저축하는 것이다. 저축이 만기가 되어 타는 목돈과 같은 것이 운이다. 만남도 저축과 같다.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만남을 자주 가지면 좋지 않은 운을 저축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주역은 미래를 규정하지 않는다. 규정되었다면 점을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이 주역의 목적이다. 주역이라는 상징과 문장을 보고 각자의 실력에 맞게 해석하고 경계에 지침을 주어서 삶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주역은 현재 처해진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이 의지는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지혜를 얻으려는 의지이다. 문제는 괴의 내용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역을 읽을 때조차 우리는 각자의 해석을 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려는 뇌와 외부의 정보들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담긴 암호문이 주역이기 때문이다. 모호한 암호는 우리의 경험과 공부가 발전하면서 풀리기 시작한다. 결국 답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주역을 공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공부와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양학에서는 모든 공부의 마지막을 주역이라 말했던 것이며 결국 주역은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부인 것이다. 답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고 문제를 풀 주체도 나 자신이라고 말해준다. 나 자신을 바꾸어 세상에 맞추어 갈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바꿀지 고민할 때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바로 점괘였던 것이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갈망하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상황과 설명 불가능한 일의 혼란을 느낀다. 모든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과학조차도 신뢰도 높은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 확고하게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은 분명 혼돈이다. 혼돈을 극복하려 인간은 과학을 만들었다. 문제는 과학도 인간 의식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이진법을 처음 발견한 독일의 라이프니츠는 주역을 구성하는 64개의 괴가 이진법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접하고는 동양 수학을 극찬했다. 서구에서는 음수를 수로 인정하지 못하고 주저한 데 비해 동양에서는 음양 사상에 기초하여 음수를 일찍이 받아들였다. 음양은 세계를 관찰한 경험의 산물이다. 음과 양은 지극히 우연에 의해 변한다. 점괘를 얻는 것 자체가 우연의 몸을 던지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변화가 아닌 공간의 변화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주요한 결론은 시공이 물질에서 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점을 치는 순간 시간이 멈추고 그 자리에서 현재를 해석한다. 현재는 과거의 연장이며 현재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점괘이다. 시간의 흐름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점괘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점괘는 달라지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래가 생기는 것이다. 이로써 시간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사주는 숙명이 아니라 주기적인 것을 말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반복되나 똑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없다. 주역은 사계절의 주기를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간 안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뿐이다. 즉, 보는 관점에 의해 세계는 변한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어진 정보를 일관성 있게 점괘에 끼워 맞추려 한다. 무의식적 압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점괘를 거부하기 힘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이 때문에 점은 그야말로 신중하게 보는 것이 좋다.